네, 그러면은 저희 투두 리스트 E2E 테스트 이전에 한번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마 UMC 6주차였나요? 5주차였나요? 그 로그인 유효성 폼 동시에 그거를 하면서 실제로 제가 네스트.js 서버, 어세스 토큰이나 뭐 리프레시 토큰을 활용해가지고 로그인을 유지하는 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좀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거기에도 아마 컨텍스트 API를 같이 넣어준 이유와 동일한데 이러한 로그인 상태 같은 경우는 보통은 모든 컴포넌트들이 같이 공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역 상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로그인들을 좀 전역 상태로 관리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학교 워크북 그 열람 권한이 있어가지고 좀 보거나 다른 파트장님들이 피드백 해주는 걸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터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여가지고 아마 앞으로 데모데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제가 타입스크립트 권장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리고 데모데이를 할 때 이런 컨텍스트 AP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같이 한번 컨텍스트 API를 통해서 프로텍티드 라우트,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네이버 사이트에 네이버 웹툰 사이트에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 웹툰을 보면은 유료로 제공해주는, 결제를 해야만 볼 수 있는 웹툰이 있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웹툰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웹툰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URL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나는 결제를 안 한 유저지만 유료 결제한 사람이 그 유료 웹툰을 볼 수 있는 URL을 그 결제 안 한 사람한테 넘겨줬는데 그 결제 안 한 사람들이 그 받은 URL을 통해서 만약에 열람이 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비용적으로도 조금 손해를 보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드신 고유한 창작자분들에게도 되게 큰 피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엄밀하게는 보호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는 거를 이제 프로텍티드 라우트라고 하고 저희가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프로텍티드 라우트 만들기 전에 지금 저희가 라우팅을 당연히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pnpm add react router도 저는 이전에 한번 설치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다시 설치를 하면서 해볼게요. 리액트 라우터 돔 한번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라우터를 보통 앱에다 많이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따로 빼볼게요. 이 부분을 이제 source 폴더 안에 컴포넌트 폴더 하나 만드시고 여기 안에 todoList.tsx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펑션 todoList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 이거 붙여 넣어 주신 다음에 export default to-do list 한번 해주시고 데이터들 다 임포트 해주세요. 스테이트 사용하니까 임포트 해주시고 change 이벤트 임포트 해주시고 밑에 use effect랑 이전에 만들어 놓은 코드 이어서 하는 거니까 get to-do list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타입도 임포트 동일하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FTSX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라우터를 선언은 해줄 건데요. 라우터 프로바이더를 저희가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임포트가 안 되는데, 임포트 라우터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 from react router dom 이렇게 해서 라우터 프로바이더 선언을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려면은 라우터 객체를 전달을 해주어야 해요, 여기다. 그래서 지금 라우터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라우터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라우터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router.tsx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희가 라우팅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const router는 create browser router를 통해서 만들죠. create browser router를 활용해서 여기 안에 이제 엘리먼트를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여기다는 레이아웃을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레이아웃이 없잖아요. 레이아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레이아웃 하나 폴더 만들어 줄 거고요. 소문자로 할게요. 레이아웃 폴더 만들어 주시고, layout.ts를 만들 건데, 저희가 지금 만들어 보고 싶은 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 리턴을 할 건데 넷바 형태를 조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제가 만들어 볼 거냐면요. 일단은 아래에는 당연히 아울렛이 나와야겠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링크 태그를 통해서 일단은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화면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이 된 사용자라면은 프로필 페이지로 갈 수 있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저 정보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띄워줄 거예요. 그 유저의 이름을. 그래서 저는 매튜니까 매튜라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로그인을 안 한 상태라면은 링크 2는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가게 해줄 거고요. 얘는 당연히 로그인이겠죠. 그래서 로그인된 상태일 땐 얘가 보이고 로그인이 안 됐으면은 얘가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필이고 이제 이 프로필 페이지는 당연히 로그인 안 한 유저는 접근할 수 없는 페이지죠. 그래서 그냥 유료 웹툰 페이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아직은 상태가 없으니까 그냥 is logged in이 지금은 false인 상태니까 false라고 하고 이 부분을 일단은 상태로 조금 감싸줄게요. is logged in이 true면은 얘를 보여주면 되고요. false면은 얘를 보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export default layout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pnpm dev를 지금 제가 여기다 틀어놨기 때문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안 켜지는데 당연히 라우터를 연결을 안 해줬으니까 안 켜지죠. 자, 레이아웃 연결해 주시고요. export default router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 children들을 한번 선언을 해줄 건데요. 여기다 선언을 해야겠죠. children 선언을 해주시고 여기 안에 이제 패스는 홈일 때는 일단은 홈밖에 없으니까 엘리먼트 아까 만든 투두 리스트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사실은 페이지로 빼는 게 좀 좋긴 하겠네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하면은 안 되니까 여기다 라우터 객체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만든 투두 리스트에 메인이랑 로그인, 왜냐면 아직 로그인 된 상태가 아니니까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갈 수 있는데 여기 페이지 안 만들어서 에러가 뜨는데 이 부분 페이지도 같이 만들어 줄게요. 자, 이 부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패스는 로그인이고요. 엘리먼트는 일단은 로그인 페이지라고 그냥 div 태그만 이렇게 넘겨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보이겠죠. 그리고 패스는 프로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얘도 엘리먼트는 그냥 프로필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가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지금 여기 레이아웃 부분에 좀 간격이 없어가지고 좀 보기 나쁘니까 스타일 태그 하나 주시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 다음에 잠깐 갭을 조금 주겠습니다. 이렇게 갭 좀 줘서 떨어뜨리고 밑에 좀 떨어뜨리고 싶으니까 마진 바텀 한 20픽셀 정도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주고 그냥 마진을 줘버리죠. 네, 마진 자체를 좀 줘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여기까지 일단 다 했어요. 당연히 트루면은 매튜가 나오겠죠. 그리고 프로필 페이지도 이렇게 연동이 될 거고 근데 지금은 로그인 안 한 상태인데 잘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저희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로그인 페이지인데 로그인 페이지에 이제 인풋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실제로 로그인 되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API 하나 만들게요. auth.ts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만들 거냐, 일단은 로그인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전에 저희가 한번 투두리스트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저 DB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로그인된 유저의 정보가 갖고 있을 거니까 저희는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제 우리 이 유저 DB에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가 둘 다 일치하면은 그 로그인 요청 로직은 성공한 걸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to 로그인 한번 해주시고요. export const 로그인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얘 비동기니까 async하고 당연히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받을 거니까 일단은 객체로 받아볼게요.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보고 얘 인터페이스 하나 정의를 할게요. 타입 키 로그인 하나 해주시고
유저네임은 스트링이겠고요. 패스워드도 스트링이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정의를 해줄게요. 정의를 해주고 여기 안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타입 폴더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분리해줘. us.ts 하나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인터페이스 여기에 타입들 이렇게 빼주시고 us 가셔서 익스포트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서 호출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호출시켜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return new promise 객체를 저번에 했던 것처럼 리턴 할 건데요. resolve랑 reject를 주는데 프로미스가 성공했다 그러면은 set timeout 일단은 1초에 기다리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자리 이렇게 대시로 구분하면 좋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const 유저 db에서 입력받은 유저네임하고 db에 저장된 유저네임 그리고 입력받은 패스워드 db에 저장된 패스워드 비교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유저 db를 뱅글뱅글 도시면서 여기 도시면서 유저네임하고 입력받은 유저네임을 비교해 주시고 그리고 유저.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이렇게 일치를 한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찾았으면은 일단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로컬 스토리지.set 아이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유저네임은 유저.유저네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걸 알려드리면 좋으니까 저희는 한번 쿠키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document.cookie라는 걸 하고 백엔드가 쿠키로 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저네임을 유저.유저네임으로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쿠키에 해주고 그리고 resolve를 한번 해볼게요. 성공적으로 하면은 유저.유저네임이 이렇게 리턴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이제 실패했을 때 리젝트 시킬 거고요. 당연히 에러를 로그인 실패라고 할게요. 물론 여기서 유저네임과 유저 입력받은 값이 다르면은 뭐 유저네임이 틀렸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린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처리를 해줘도 되는데 약간 로그인 같은 경우는 해킹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이디를 맞춰온지 비밀번호를 맞춰온지 안 알려주는 게 더 좋겠죠. 둘 다 틀렸다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로그인을 실패했으니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다시 확인해서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게 알려주는 게 로그인에선 오히려 좋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프로미스가 unknown인데 저희가 리졸브 할 때 유저네임을 반환을 해주잖아요. 객체 형태로. 그래서 이 부분도 타입을 프로미스에 이렇게 유저네임은 스트링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모든 함수 처리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끝났으니까 지워주시고 이제 로그인 함수를 로그인 페이지에서 한번 써볼 건데 페이지를 안 만들었네요. 자, 페이지스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로그인 페이지.tsx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필 페이지.tsx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RFC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필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프로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로그인 페이지도 그냥 치는 게 더 빠르겠네요. 펑션 로그인 페이지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return div 로그인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export default 로그인 페이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라우터 가서 우리가 임의의 태그를 넣어준 거를 그냥 이제 페이지로 실제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얘도 이제 프로필 페이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일단은 작업은 끝났고 저희가 로그인을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통해서 한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통은 제가 만약에 해보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볼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HTML에 폼 태그랑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폼 태그로 선언을 해주고요. 조금 색다른 방식이라 처음에는 스테이트로 당연히 해보셔도 좋고 많은 방식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한번 직접 지금 제가 잠깐 멈출 테니까
10초 잠깐 멈출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20분, 30분 쓰셔도 좋고 한번 멈춰서 스테이트로 우리가 만든 이 어스 로그인 API를 통해서 로그인하고 메인 페이지로 돌리는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저는 한번 20초 후에 시작을 해볼게요. 네, 한번 잘 해보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폼 태그로 선언을 해놨는데요. 폼 태그를 통해서 저희가 라벨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전에 체크박스 할 때 라벨을 활용했으니까 자 div 태그 하나 선언을 해주고 라벨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라벨이랑 그 안에 인풋 내용들은 HTML4랑 ID를 기준으로 연결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풋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인풋 창 나왔죠. 자 HTML4고 저희가 유저네임이니까 유저네임 해주시고 얘도 유저네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인풋 같은 경우도 id는 유저네임 이렇게 맞춰주시고 타입은 당연히 텍스트죠. 기본이 텍스트니까 안 적어주셔도 돼요. 네임은 유저네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동일하게 하나 복사할게요. 왜냐면 패스워드도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동일하니까 이렇게 패스워드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도 타입도 패스워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필수로 입력해야 하니까 required 속성까지 달아줄게요. 이렇게 달아주고 폼 데이터니까 얘를 실행시키려면은 버튼을 하나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로그인 버튼 하나 만들어주시고 타입은 서브밋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무조건 입력하라고 required 속성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입력을 했을 때 지금 새로 고침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막아줘야겠어요. 그래서 폼에는 onSubmit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 onSubmit을 통해 여기에 입력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HTTP 요청을 보내는데 그래서 const handle submit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handle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handle 로그인이고 얘는 당연히 비동기 함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도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폼 데이터도 동일하게 폼 데이터도 이벤트를 받는데 e.prevent default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새로 고침이 안 돼야 하는데 지금 되는 이유는 연결을 안 해놨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새로 고침이 안 된다. 근데 E가 지금 타입이 없다. 그러면은 얘에 대한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form event라는 타입이 있어요. form event 타입에 여기 안에 이제 제네릭으로 HTML 엘리먼트를 넘겨줘야 하는데 저희가 form 엘리먼트니까 이렇게 HTML form 엘리먼트를 넘겨주면은 이제 사실은 E만 쳐도 prevent default가 이렇게 타입 추론이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갖고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는 방법은 일단은 쉬운 방법은 유저네임은 e.current 타겟에 유저네임의 밸류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타겟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겟을 갖고 오면은 이 유저네임이 이벤트 타겟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에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입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urrent 타겟을 이렇게 갖고 오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콘솔 로그 유저네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유저네임 값을 정확히 받아올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콘솔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제대로 받아오는 거 3123, 3123, 123 이렇게 받아오는 거 이걸 이제 넘겨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은 저희가 만약에 인풋 창이 이렇게 한번 많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말고 막 성별도 받고 뭐 체크박스도 받고 뭐 약관 동의도 받고 뭐 이것저것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거 그러면은 매번 이렇게 쳐가지고 매번 넘겨줘야겠죠. 이거를 그러면은 6개 만들어야겠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물론 이렇게 처리해도 돼요. 이게 편하시면은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from entries라는 오브젝트 함수가 있는데 object.from entries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안에 폼 데이터를 만드셔가지고 이.current 타겟을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이 유저네임이 안에 밸류랑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const form data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받은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객체 형태로 주십니다.
이렇게 주게 돼서 이거를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넘기면 되냐, 이제 우리가 아까 API를 만들었잖아요. try catch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const 유저는 await login 우리가 만든 함수를 실행시켜주고, 여기 안에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객체 얘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폼 데이터 이렇게 넘겨주시면 된다. 근데 이 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폼 데이터 엔트리 밸류라는 타입이어서 우리가 스트링 타입하고 지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형변환이 되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스트링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에러가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객체를 완전히 스트링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좀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유저네임은 폼 데이터의 유저네임이고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얘도 폼 데이터 엔트리 밸류랑 스트링이랑 일치하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하지 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스트링으로 형변환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형변환을 시켜주면은 이제 문제없이 로그인이 아마 동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콘솔 로그 에러를 한번 찍어주시면은 모든 게 성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인 실패를 한다면은 로그인 실패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 로그인을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겠죠. 왜냐? 우리가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기록된 DB는 매튜랑 패스워드라는 거를 일치시켜야 하는데 지금 일치하지 않으니까 에러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전역 상태로 관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컨텍스트 API 코드를 한번 같이 작성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폴더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우리가 us context라는 이름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 API를 사용하면요, us context에 뭐 프로바이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할 밸류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잖아요. 타입스크립트는 얘에 대한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us context 밸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넘길 거는 유저네임 정보랑 그 유저네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정보를 넘겨주려고 해요. 그래서 유저네임은 스트링 해주시고, send 유저네임은 유저네임이 들어와야 하니까 인자로 이렇게 넘겨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컨텍스트를 두 번째로 생성을 해주면 돼요. const us context는 create context를 통해 만드는데 VM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리액트에서 갖고 오셔야 해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제 밸류를 넘겨주는데 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us context 밸류가 안 집어넣어 줄 수도 있으니까 널 처리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us context를 가지고 프로바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us context 프로바이더, us 프로바이더로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children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children을 react.react_node 타입으로 선언을 해줘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이렇게 children을 전달할 일이 많으니까 이런 props with children이라는 타입을 만들어줬어요. 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st 자 const 유저네임은 send 유저네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유저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는 스트링 타입이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제 얘를 밸류로 넘겨주면 되겠죠.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전달해 줬으니까 return us context.provider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안에 밸류들을 전달을 해줄 건데 이 밸류에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U만 찍어도 유저네임이 나오고요, S만 찍어도 send 유저네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children이겠죠.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유저네임이 undefined일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지금 빈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저 스테이트가 스트링이지만 undefined일 수도 있다라고 추론이 되죠. 그래서 얘를 빈 문자열로 해줄 건데,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로그인을 하면은 send 유저네임을 통해 유저네임을 넣어줄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그러면은 당연히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유저네임이 없죠. 정확히 말해선 빈 공백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undefined나 빈 문자열보다는 널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널이 스트링 타입에 당연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확장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동일하게 다 확장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다 확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우리가 만약에 사용한다 하면은 유즈 컨텍스트를 통해서 us 컨텍스트를 넘겨서 여기서 이제 반환받은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뭐 컨텍스트 점 유저네임, 컨텍스트 점 set 유저네임을 통해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구조불능 할당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잖아요. 이런 과정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얘를 그냥 하나의 훅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export function 유저 us 컨텍스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const 컨텍스트는 유저 컨텍스트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us 컨텍스트를 넘겨줄게요. 그 다음에 if 예외 처리를 하나 해주려고 해요. 컨텍스트를 만약에 넣어주지 않는다면 에러를 발생해 줄 거예요. 유저 us 컨텍스터는 us 프로바이더에 감싸줘야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얘를 우산을 씌워줘야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자바스크립트 컨텍스트 API 부분에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리턴 컨텍스트하고 얘는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에러로 설정을 바꿀게요. us 컨텍스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us 프로바이더를 로 감쌌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컨텍스트 API 보일러플레이트는 좀 길었지만 완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 성공을 하면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줄 거냐면 얘는 안 쓰니까 빼주고 const us 만든 유저 us 컨텍스트를 호출해 가지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유저네임하고 set 유저네임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했는데 유저 us 컨텍스트를 쓰니까 에러가 썼어요. 왜? us 컨텍스트를 찾을 수 없대요. 왜? us 프로바이더로 감싸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씌워줘야겠죠. ftxx 가셔가지고 해줘도 되고 앱에 가셔서 여기다 그냥 씌워줄게요. us 컨텍스트가 아니라 us 프로바이더죠. 이렇게 해서 얘를 씌워주시면은 에러가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 처리를 하면 좋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자 set 유저네임은 유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요 유저네임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set 유저네임을 통해 유저네임 자리니까 유저가 들어가면은 객체니까 안 되겠죠. 유저네임을 이렇게 넣어줘야지 타입 에러가 해결되겠죠. 이렇게 해서 로그인에 성공하면은 얘를 넣어주는 처리까지 해주면은 좀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다 매튜를 치시고 패스워드 치시면 로그인을 하시면은 제대로 로그인이 된 것 같아요. 에러가 안 뜨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쿠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쿠키에 박는다 했으니까 박혔죠. 근데 로그인을 성공하면은 메인 페이지로 가고 싶어요. 자,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려면 const navigation use navigate 이렇게 해주시고 성공하면은 navigate 이렇게 해줘서 홈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자 매튜 치시고 패스워드 이렇게 치시면 성공을 한다면 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로그인 되는데 로그인 버튼이 보여지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set 유저네임을 통해 유저네임을 전달을 해줬으니까 유저네임이 널인 경우랑 널 아닌 경우를 통해서 이게 로그인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그 프로필 페이지를 갈 수 있는 라우터를 보여줄지를 선언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든 유저네임을 이제 us 컨텍스트를 통해 가져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유저네임이 널이 아니면요 로그인이 되었다는 거니까 매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유저네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정확히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지금 이제 제대로 처리가 됐죠. 근데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지금 저희가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여기 상태가 전역 상태여도 새로 고침을 하면 초기화가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처리를 해줄 때 어떤 식으로 저희는 지금 프로텍티드 라우트 실습이라 로그인 유지하는 기능까지는 저희가 안 했는데 뭐 엑시오스 인스턴스에 뭐 미들웨어를 사용해가지고 뭐 유즈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매번 데이터 요청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시키는 처리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쿠키가 없다 하면은 당연히 로그인이 보이겠죠.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제대로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매튜 페이지에 가면은 접근이 되죠.
그러면 이 프로필 페이지에서도 이런 거 한번 처리를 해줄게요. 유저네임을 유저 어스 컨텍스트를 통해서 받아오고, 여기서 유저네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h1 태그로 바꿔서 매튜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만들어 온데, 근데 저희가 만들고 싶다는 게 아까 뭐였죠? 지금 이렇게 로그인된 상태일 때는 잘 접근이 되지만, 만약에 이 쿠키가 날라갔어요. 날라가서 하면은 이제 여기 페이지가 접근이 되면 안 되죠. 사실은 프로필 페이지가 로그인을 안 했는데, 님 환영합니다라는 건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용자가 여기가 만약에 프로필 페이지가 웹툰 유료 페이지라면 로그인 안 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여기로 가는 게 여기로 들어가지만 다시 이렇게 홈으로 리다이렉트 되거나 아니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게 설정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테스트해볼 그 프로텍티드 라우트의 처리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텍티드 라우트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저희가 지금 라우터 부분에서 처리하는 게 조금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const protected route를 설정을 해줄 건데, 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면, 보호받는 페이지들은 앞으로 이렇게 protected rout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싸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감싸진 애들은 리다이렉트 되게 설정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protected route에 저희가 감싸지니까 안에 children 요소가 있겠죠. children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props with children 이렇게 타입으로 정의를 해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return children인데 한 가지 조건이 붙겠죠. 자, 유저네임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유저스 컨텍스트를 통해서 유저네임을 갖고 오고, 자, 유저네임이 로그인을 안 했으면 널이겠죠. 널인 경우에는 return navigate 이렇게 해주시고, to는 로그인 페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navigate라는 또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제공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로그인을 안 했을 때 이렇게 프로필로 가면요,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뒤로 가기 할 때 이거에 대한 스택 트레이스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히스토리가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주려면은 리플레이스까지 설정을 해주면 사실은 완벽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면은, 자, 매튜 1, 2, 3 하면은 비밀번호가 틀리니까 안 되고요. 저희가 여기다 일치하는 비밀번호 넘기면 로그인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쿠키가 박히고 매튜 이렇게 들어가면 환영합니다 되는데, 저희가 로그아웃은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지우면 로그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프로필로 갔지만 이렇게 새로 고침이 됐다. 로그인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을 시켰다.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프로텍티드 라우트를 같이 실습을 해봤는데, 저희가 E2E 테스트를 투도 할 때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프레스를 통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 투두 테스트 말고 저희가 프로텍티드 테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디스크라이브를 통해 어떤 거를 테스트할지 만들어 줄 건데,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접근할 수 없는 프로텍티드 라우트를 테스트합니다.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라고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it을 통해서 로그인을 어떤 테스트를 할 건지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호된 페이지, 그러니까 프로텍티드 라우터로 감싼 페이지에 접근하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는지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처음에는 당연히 로그인을 안 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지트를 통해서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프로필 페이지로 가면은 홈으로 리다이렉트 되겠죠. 처음에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근데 홈으로 리다이렉트 되는 게 아니라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니까 cy.ur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should를 통해서 include 어디 로그인이라는 경로로 include가 돼야 한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설치해놓은 pnpm sci 오픈을 통해서 사이프레스를 여시고,
컴포넌트 테스트가 아니라 e2e 테스트 가셔서 한번 열어주시고 프로텍티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지금 홈으로 비짓 방문했지만 홈으로 리다이렉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저희가 추가로 해야 하는 거는 이제 로그인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은 폴더가 있어요. 이 커맨드 폴더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로그인이라는 커맨드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const userdb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유저네임은 저희가 매튜라고 했죠. 그리고 패스워드는 뭐라 했죠? 패스워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얘는 유저네임 받고요. 패스워드도 받아요. 그리고 로그인이라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요. 일단은 방문을 할 건데 로그인 페이지에 당연히 방문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하려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유저네임이란 라벨을 갖고 있는 텍스트 필드를 찾아야 하고 유저네임이 패스워드라는 라벨을 갖고 있는 텍스트 필드를 찾아야겠죠. 그냥 텍스트 필드 찾아버리면 둘이 동일하니까 에러가 나겠죠. 이거 제가 투두 때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find by 라벨 텍스트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유저네임이라고 해놨으니까 얘가 유저네임에는 이제 입력받은 유저네임으로 안에 넣어준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입력받은 패스워드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입력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버튼 이름은 로그인이고 이 버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로그인이란 이름으로 버튼을 찾으면 되겠죠. cy.find by role 하고요. 얘는 버튼인데 이름을 조금 명시적으로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로그인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이라고 영어로 했으면은 i를 붙이면요. 그냥 소문자 로그인이든 대문자 로그인이든 다 인식합니다. 근데 저희는 한글로 했기 때문에 굳이 i가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클릭해주면은 로그인이 되겠죠. 로그인 되고 그리고 로그인이 됐으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로그인 됐으면 홈으로 가니까 이게 EQ 뭐 다른 서버 같은 거 많이 해보셨으면 EQ라는 걸 많이 쓰는데 equal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이프러스에 우리가 아까 베이스 URL을 5173으로 설정했잖아요. config.base URL 이렇게 해서 홈으로 가는지 테스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코드 복사해가지고 커맨드를 등록하면 되거든요. 얘를 바탕으로. 그래서 얘를 주석 해제 해주신 다음에 로그인이라는 걸 하는데 자 유저네임에 이메일이 아니라 이제 유저네임을 받죠. 유저네임인데 얘는 유저의 DB에 있는 그 기본값을 일단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패스워드도 유저 DB에 있는 패스워드로 일단 기본값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하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어준다 하는데 이제 이 로그인에 타입 에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이프러스에서 로그인 타입을 정의를 해줬는데 걔랑 지금 일치하지 않아서 약간 글로벌한 타입으로 얘를 잡아줘야 해요. 근데 이 로그인에 대한 타입은 여기 declare global로 이렇게 선언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 drag dismiss 비짓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워주시고 왜 에러가 났냐면 저희가 글로벌로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로그인이랑 커맨드는 이거 두 개밖에 받지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메일이 아닌 유저네임을 쓰고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유저네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ES2015 모듈 이거에 대한 에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주면 되냐면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 네임스페이스에 관해서 ESLint가 ES15 모듈에서는 이거를 뭔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ESLint config에서 그 네임스페이스 관련 에러를 잠깐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입스크립트 ESLint의 no namespace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오프를 해주시면은 아마 이렇게 에러가 워닝이죠. 정확히 워닝이 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함수를 커맨드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쓸 거냐? 저희가 어디죠? 이제는 이 프로텍티드 라우트에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를 테스트했으니까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를 테스트하면 돼요. 그래서 it 하나 만들어 주시고 로그인을 했을 때 보호된 페이지에 접근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즉 프로필 페이지로 잘 이동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ci.login 이제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 로그인을 하면은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넘기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매튜랑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러면 로그인이 성공하는 케이스죠. DB에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면은 이제 홈으로 가져야겠죠. 홈으로 가지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매튜랑 패스워드를 통해서 홈으로 가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매튜에 대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이 매튜 페이지까지 정확히 가야지 프로텍티드 라우트가 제대로 로그인 했을 때 동작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얘는 엄연히 따지자면은 이렇게 돔 상에서는 링크 태그지만 A 태그로 보여요. 그래서 이 A 태그는 링크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태그를 cy.findby로해서 링크 역할을 하는 애를 넘겨줄 수 있고, 이 네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유저네임하고 동일하게 해야 하니까 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임은 매튜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얘까지 누르겠죠.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작업을 해서 프로필 페이지로 제대로 이동을 했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면은 사실은 테스트 코드 작성이 끝난 것 같습니다. 실행시키면서 해봐야 했는데 그냥 쉬어서 바로 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일렉트론 가셔가지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테스트 하고 이제 로그인을 한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다시 봐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로그인을 한 경우 이렇게 로그인까지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테스트하고,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까지 한 거. 너무 빨라서 안 보인 건데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테스트 성공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프로텍티드 라우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작업을 앞으로 데모데이를 진행을 하시면은 로그인을 안 했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보다 로그인을 했을 때 보여줘야 하는 페이지거나 로그인을 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 기능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댓글 같은 경우에는 뭐 익명 댓글도 있지만 로그인 한 경우에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컨텍스트 API를 통해서, 물론 저는 지금 유저네임을 통해서 유저네임을 통해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다 뭐 로그인 함수 만드시고 뭐 이지 로그인, 세디지 로그인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렇게 불리언으로 관리하는 함수를 만드셔도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정말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유저 정보들을 많이 호출할 것 같다 하면은 얘를 전역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 매번 데이터를 호출하기보다는, 아니면은 그냥 나는 로그인 불일치 여부만 알면 된다 하면은 그냥 불리언으로 관리해버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강의는 제가 그 성명대학교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맨날 제가 알려주면서 저랑 파트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학교에만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제가 타입스크립트를 10, 11, 12 이렇게 3주차로 나눠서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11, 12주차 나눠봤자 여러분들이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10주차에 좀 많은 내용들을 넣으면서, 사실은 타입스크립트 개념 자체는 다른 타입 언어를 하신 분들은 쉽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막상 또 리액트 프로젝트로 하려고 하면은 그동안 배운 거는 쉬웠는데 막상 적용하고 타 라이브러리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많이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학습하면서 조금 실질적으로 여러 개 프로젝트를 지금 자바스크립트로만 만들지 마시고 타입스크립트로도 좀 만드시면서 이번 데모데이 때 조금 타입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타입스크립트로 제가 이렇게 E2E 테스트를 하는 강의를 2개를 찍었는데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좀 타입스크립트에 흥미를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입스크립트 E2E 테스트 프로텍티드 라우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려웠겠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